오늘 할 일을 모두 마치고 남자 둘이 찾은 곳은 바로 Hello. I'm here to having a massage. 마사지 샵입니다. 입구가 좀 옳지 못한 곳처럼 보이긴 하는데 마사지 샵이 맞습니다. 가격표를 보여주는데 웬 호텔 가격을 보여줍니다. 호텔 프라이스. 원래는 시간당 750페소로 우리 돈 15,000원 정도인데 300페소로 6,000원 정도로 할인해 준답니다. 뭐 뻔한 영업 수단이죠. 그리고 여기는 가정집 같았는데 TV도 잘 안 나오고 뭔가 과거로 시간 여행 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마사지를 받고 호텔로 돌아와 맥주 한잔 마시고 내일 호핑 투어를 위해 잠이 듭니다. 마사지를 받고 잤더니 아침이 더 상쾌한 기분입니다. 새소리도 들리고 닭소리도 들리고 정말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조식 먹으러 레스토랑으로 이동하는데 리조트 후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역시 수영장이 좋네요. 상당히 넓은 수영장이고 수영장 가운데는 바도 있어서 맥주 한잔 빨아 마시기 좋겠네요. 저희는 저렴한 리조트에 저렴한 방을 선택했으니까 방은 그렇다 치고 부대 시설은 평균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친구들 또는 가족끼리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알보알에서 할 게 있으시면 말이죠. 가격이 가격인 만큼 조식이 훌륭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침에 밥 먹을 곳 찾아다니지 않는 게 어딥니까?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저는 쌀밥에 장조림 같은 거랑 해서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1페소 넣는 우리나라 정수기 같은 걸 많이 보실 텐데요. 이거 엄청 시원해서 정말 물이 필요할 땐 한 잔씩 사서 마십니다. 그래도 급할 때만 드시고 웬만해선 마트에서 사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물 마시고 탈난 적은 없습니다만 사람 일이란 게 또 모르죠. 어제 호핑 투어를 예약했기 때문에 밥 먹고 바로 리셉션으로 가니 호핑 투어 오리엔테이션 받는 곳으로 데려다 줍니다.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뭐 뻔합니다. 산호 만지지 말고 자연보호 하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당 100페소씩 내랍니다. 2,000원 정도네요. 드디어 배를 타러 갑니다. 오늘 날씨가 왜 이리 좋은지 마냥 좋더군요. 저희뿐만 아니라 호핑 투어 하러 많이 왔더군요. 역시 모알보알 호핑이 유명한가 봅니다. 이름 쓰라고 해서 또 이름을 씁니다. 방카 보트는 작았습니다. 최대 5명까지 2,500페소고 그 후 한 명 추가될 때마다 100페소씩 더 내라고 하더군요. 아무튼 저희는 2명이 탔습니다. 인당 25,000원 꼴이네요. 이제 방카 보트가 서서히 움직입니다. 예초기 시동 거는 것처럼 줄 잡아 당겨서 시동을 걸더라고요. 그리고 경운기 소리 내면서 달립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람을 맞으며 가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군요.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라랄랄라랄라랄라. 이윽고 페스카도르 섬에 도착했는데 섬에 들어갈 수는 없나 봅니다. 그냥 페스카도르 섬 근처에서 스노클을 시작합니다. 바닷속은 작은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산호도 좀 있는데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스노클링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잔잔한 바다에 스노클링하며 물고기 보니까 이게 바로 옳게 된 여행이구나 싶었습니다. 스노클링하는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니었는데 지쳐서 배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코스로 이동합니다. 역시 바람 맞으며 배 타고 가는 기분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 가는 곳은 바다거북이 보는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모알보알에서 바다거북이는 아주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바다거북이를 본 후기를 남기기도 하고요.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근처에 도착했는지 다른 배들도 많이 서 있더군요. 이제 가이드를 따라 거북이를 만나러 갑니다. 저희는 오리발 착용했는데 슬리퍼 신고 가는 가이드 쫓아가기 힘들더군요. 수영 엄청 잘하더라고요. 밥 먹고 이것만 했나봐요. 그렇게 몇 분 정도 따라가 보니 정말 바다거북이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바다거북이 TV에서나 봤지 실제로 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제 카메라가 광각이라 작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덩치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구경해도 그냥 자기 먹을 것만 먹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만져보고 싶었지만 만지면 안 된다는 오리엔테이션을 들었기 때문에 안 만집니다. 신기하게 한참 구경했습니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스노클링하며 다음 코스로 이동합니다. 역시 가이드는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도착한 이곳은 바로 정어리떼가 있는 곳입니다. 정어리는 현재 우리나라에선 많이 먹는 물고기는 아니지만 오래전엔 많이 먹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정어리떼를 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마치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아이맥스로 보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이건 레알이죠. 이런 광경을 보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어디 안 가고 항상 여기에 사는 건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친구와 저는 한참을 정어리떼 구경하면서 스노클링을 즐겼습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그리고 제 친구 잠수하는 모습 역시 장관입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장관을 구경하고 호핑 투어는 끝났습니다. 5만원 정도의 프라이빗 호핑 투어였지만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굳이 배 타고 섬까지 가야 할 필요는 못 느꼈습니다. 따로 영상으로 좀 더 저렴하게 즐기는 법도 올리겠습니다. 다시 배 타고 육지로 이동합니다. 다시 가는데도 바람 맞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전 그냥 바람이 좋은가 봅니다. 저희를 기다리던 트라이시클을 타고 리조트로 들어와 체크아웃을 하고 리셉션에 짐을 맡기고 밥을 먹으러 이동합니다. 가는 길에 동네 파운샵에 들러 환전도 조금 합니다. 파운샵이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데 전당포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곳에선 은행 역할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파운샵에서 환전을 해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1달러당 51.4페소를 주니까 잘 쳐줍니다. 역시 환전할 땐 여권을 달랍니다. 실제 여권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놓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곳엔 근사한 식당이 없어서 또 현지식으로 밥을 먹습니다. 두 명이 밥을 많이 먹고 반찬도 많이 먹어도 가격은 우리 돈 4,000원이 안 하더군요. 맛있게 밥을 먹고 리조트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에서 먹을 과일도 좀 삽니다. 저는 망고랑 바나나 그리고 아보카도를 삽니다. 친구는 또 두리안을 삽니다. We are looking for a durian. Durian. 현지인도 깜짝 놀라는 제 친구의 두리안 사랑입니다. 분명 제 친구와 저는 다른 혓바닥을 가졌을 겁니다. 다시 리조트로 돌아와 짐을 찾고 버스 타러 이동합니다. 세부행 버스는 30분 간격으로 오는데 때마침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버스에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에어컨이 없나 생각했더니 역시나 했습니다. 에어컨 나오는 버스보단 조금 싼데 뭐 그렇게 덥지는 않았고 바람이 직방으로 들어와 매연 많이 맞으면서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미세먼지보단 이곳 매연이 더 괜찮은 것 같더군요. 버스표는 역시 안에서 결제합니다. 모알벌에서 세부까지는 140페소로 3,000원 정도인데요. 역시 신기한 버스표를 즉석에서 만들어줍니다. 창밖을 구경하면서 세부로 이동하는데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스에서 서양 관광객들은 종종 보이는데 한국 사람들은 저희를 빼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고급 서비스를 받죠. 밴을 렌트하거나 여행 패키지를 통해서 이동하니까 편하고 좋긴 한데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버스를 이용하면 절반이 뭡니까? 2배, 3배 이상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개인의 선택이니 뭐 따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 혹시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버스 타고 이동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올리겠습니다. 트럭 뒤에 의자 놓고 앉아서 가는 사람들도 보이고 정체 구간에선 길로 나와 물 파는 아저씨도 계시더라고요. 또 중간에 열혈교회 신도께서 좋은 말씀도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물론 못 알아들었죠. 버스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랬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이곳 사람들 사는 모습 보면 우리나라와 그다지 다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총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다지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세부 SM몰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그랩 택시를 타고 예약한 숙소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번엔 저렴한 호텔이 아니라 가정집을 빌려 쓰는 저렴한 에어비앤비입니다. 빌라인지 작은 아파트인지 아무튼 이틀 이용 요금이 우리 돈으로 4만원입니다. 정말 싸죠? 예약을 하면 호스트,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키홀더에 키를 넣어놨고 키홀더에 비밀번호 누르고 키를 빼서 들어가라고 했는데 키홀더 있는 곳을 못 찾겠더라고요. 집을 한 바퀴 돌아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어디다가 숨겨두진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이 있는 곳으로 올라보니 역시 문에 달려 있었네요. 에어비앤비는 처음이라 몰랐습니다.
그리고 키홀더에 비밀번호를 넣고 열어야 하는데 여는 방법을 몰라서 또 한참 만지작거립니다. 결국 어떻게 해서 열기는 했는데 아마 에어비앤비 처음이시면 저처럼 고생하실 것 같아서 키홀더 열린 모습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별거 아닌데 안 보면 못 열겠더라고요. 키까지 손에 넣었는데 이제는 키가 어떤 게 어떤 건지 몰라서 또 헤맵니다. 아, 정말 다시 봐도 정말 답답하네요. 한참을 키 갖고 씨름하다 드디어 문이 열립니다. 그냥 우리나라 흔한 원룸 정도의 방입니다. 와이파이도 되고 TV도 있고 뭐 괜찮네요. 저희는 좀 저렴한 곳을 고르긴 했는데 가족 단위로 와서 밥도 해먹고 좀 오래 머물 생각이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괜찮은 곳은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샤워도 좀 하고 개인 정비도 하고 아얄라몰로 이동해 오랜만에 외국 음식을 먹어봅니다. 둘이 3개 시켜서 많이 먹었는데 8,000원 정도 나왔네요. 역시 외국 음식은 비쌉니다. 그리고 세부에서 유명한 옥타곤이라고 하는 나이트클럽 구경 갔습니다. 그런데 웬 모르는 여자가 3,000페소 내놓으라고 그러길래 깜짝 놀라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곳을 가게 될까요?